웰컴배에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4번과 29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번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문제 풀이 해왔죠? 문제 유형 자체가 제목 파악하기다 보니까 토픽이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체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고, 선생님이 지문을 살펴봤을 때 이번 기말고사에서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는 뭐 늘 그렇습니다만 어법이 중요해서 서술형 같이 대비해 줄 거고요. 문맥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문장이 있었어. 그래서 문장 삽입과 더불어서 순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take the choice, 명령문으로 시작하죠. 선택하세요 라는 문장이야. 그럼 뭐를 선택하는지 전치사 of 뒤에 목적어 자리를 보시면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에 위치가 들어갔어. 자, 우리가 명사 자리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수는 없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의문사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to by랑 같이 묶어서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었더라?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그리고 조동사 should 일반적으로는 should죠. 근데 should, can, may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조동사, 동사, 원형을 간단하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꾸는 구문을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분명히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ere to go 이런 식으로 의문사랑 투부정사를 같이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왜 떨어져 있나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문사 which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너 어떤 색깔 좋아해?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죠. which color. 너 어떤 음식 좋아해? which food. 이런 식으로 which라는 것은 어떤, 즉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종류의 스프를 구입할지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 자, 그러면 내가 스프 구입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조금 어렵다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야. 그 구체적인 얘기 2번부터 A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A가 전개가 되는지 내용도 같이 꼭 기억해야겠죠. 자, 첫 번째 일단은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there is라는 단수가 왔어. 왜? 주어가 데이터야? 자, 그런데 또 데이터에 뭐가 있어? much가 있죠, 여러분들. 많은 데이터인데 왜 many가 안 쓰였을까? 그렇지. 데이터가 불가산 명사. 그래서 단수 취급. 까지 같이 끌고 와야 돼요. 자, 그럼 쭉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냐면 당신이 가지고 고심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선택을 좀 방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투부정사가 쪼기 앞에 있는 데이터 꾸며주고 앞에 있는 for you는 누가 이걸 가지고 고심해? 너가 가지고 고심을 한다라는 의미상의 주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스프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스프와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어 칼로리, 금액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문제가 A 처음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법이 나와서 선생님이 오랜만에 가정법 시제와 더불어서 서술형 찝어줄 거야. 만일 너가 뭐라면 로봇 이라면 그리고 나서 문장 끊겼죠. 너는 아마도 would be stuck. 여기서는 같이단데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하루 종일 여기에 너는 매여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랜만에 가정법 나왔으니까 앞과 뒤에 가정법 취재 여러분들 같이 챙겨주세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죠? 그러면 문장 끊고 나서 분사 구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에 매여 있을 거야. trying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여기에 매여져 있을 거야 라는 문장 trying to 나오면 항상 우리가 try 동사 ing와 투부정사 챙겨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하루에 여기에 매여 있을 거야. 즉 이 많은 데이터 속에 너는 꽉 막혀서 선택을 제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란 얘기예요. 네가 만약 뭐라면 로봇이라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수식을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no obvious way니까 이거 한마디로 without이죠. 이 로봇은 분명한 방법이 없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균형을 유지할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균형이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었죠. 즉 어떤 세부 사항이 matter가 동사할 땐 중요하다야, 더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균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봇은 어떤 스프를 사야 될까 끝내 결정을 못 내린 채 하루 종일 여기에 그냥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로봇 금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라고 했을 경우 뭐 다 간단하지 않을까? 우선순위 쫙 다 정해놓고서 칼로리 1순위 뭐 1순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간아 너는 이걸 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컴퓨터의 개념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지 않은 로봇이라면이라는 뜻이에요. 로봇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우리가 신체 얘기 나올 거잖아. 어떤 감정이나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깡통 로봇이 자 스프 골라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그 와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토픽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겠지만 그 방법이 곧 뭐라는 거야? 바로 신체의 피드백이란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참고적으로 세 번째 문장 우리 서술형 당연히 대비를 해줘야 돼. 문장이 무려 접주동 종속절 하나 있었고요. 주절 하나 있었고 분사구문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또 간접의문문까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장입니다. 딱 끊어가면서 서술형 대비해주세요. 자, 네 번째 보자. 투부정사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상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만 한다. Some sort, 일종의 요약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다음 문장인 다섯 번째를 B로 시작하는 문맥 순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서나 삽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서를 조금 둔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왜냐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5번에서의 단서는 선생님 여기에서 제가 얘가 B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 문장 삽입을 했을 때 뭐를 가지고 고를 수 있나요? 주어가 지금 뭐가 됐어? that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왔죠. 그게 바로야. 그거라는 건 바로 앞문장에 있었던 거 뭐였더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선택사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요약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나니까 너네들이 시험 출제자라면 이거 당연히 문맥 내고 싶을 거다. 맞죠? 자, 그게 바로 뭐나 면에서 여러분들 보어를 나타내는 명사절에 지금 what이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피드백이 즉 주제문입니다. 너의 신체로부터 오는 피드백이 is able to 할 수 있어. give you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게 뭐야? 우리 신체에서 오는 피드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썸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은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야. 순서의 B가 될 수 있고 문장 삽입될 수 있고 빈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주제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what이 온 이유는 앞문장 불완전 그리고 뒷문장 불완전 그것이 너에게 뭐를 주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장 길어 보입니다. 자, 가장 먼저 thinking이 주어야. 그러니까 너의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make, 오형식이죠. 너의 손바닥이 sweat, 땀을 흘리도록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아찔해가지고 돈이 막 내가 예산에 막 쫓겨. 그러면은 이 스프를 보고서는 이 내 예산에서 조금 오버가 됐는데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 신체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보호 자리니까 투부정사 올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이게 문장은 됐다 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잘만 끊어가면 돼. 두 번째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너의 입은 아마도 water. 자, water가 우리가 명사 말고 동사할 때 물을 주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꽃에다가 물을 주다라는 뜻이고 얘는 또 자동사로서 무슨 뜻이 가능하냐면 침이 고이다, 군침이 돌다 이런 뜻이 가능합니다. 너의 입은 아마도 군침이 돌 수도 있어. 뭐 했을 때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사구문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선생님이 접주동으로 when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지난번이 어떤 때였나면에서 이 time을 꾸며주는 뒤에 절이 나와. 즉 이 사이에 관계 부사 when이 생략이 됐을 겁니다. 여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너가 치킨 누들숲을 먹었었던 지난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너의 입이 군침이 돌 수도 있지. 그러면은 어떤 스프를 살 가망성이 높겠어요? 이 상황에선 당연히 치킨 누들숲을 살 가망성이 높아 보이죠. 맞죠? 그리고 나서 또 5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noting이죠. note가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뭐를 알아차리냐면 그 치킨 누들숲 말고 다른 스프의 지나친 느끼함을 너가 알아차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give you, 너에게 뭐를 주게 될 거야? 복통을 줄지도 몰라.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얘기했었던 우리 신체의 피드백에 대한 부연 설명 또는 예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어법이 뭐 분사 구문에다가 사용식 동사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종속절에 대해서 관계사를 제시하지 않는 문장은 서술형으로 잘 내시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6번 문장은 서술형에서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7번에서 C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B는 온통 그 신체에서 오는 피드백에 대한 그 예시가 쭉 나열이 됐었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해되시죠? 자, 7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선생님은 사실 이번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신체에서 오는 피드백을 한 단어로 바꿔서 simulate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너의 경험을 시뮬레이션 해봤다라는 거야. 하나의 스프에서 다른 스프로 내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시뮬레이트를 해봤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해. 내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어법도 딸딸딸 공부를 했다. 막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뭐 순서랑 이런 것도 어떻게 했어. 빈칸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답형을 많이 틀려와.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찝지를 않아서.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은 단어하고서 S를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고 단답형을 쓰라라고 했을 때 나는 simulate 중요한 단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덟 번째는 당연히 계속 부연 설명 나갈 겁니다. 서술형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너의 신체의 경험은 도와줍니다. 너의 두뇌가 어떻게 빠르게 place of value니까 어떤 가치를 놓을 수 있도록,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help가 준사역 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생략 가능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quickly는 뒤에 있는 place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 place가 not,하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뒤에를 가도록 할게. 한마디로 A라는 스프에 어떤 가치를 두게 하고 그리고 또 B라는 스프에 또 다른 가치를 두게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another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another이 가리키는 것이 요 앞에 있었던 a value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가치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 이 가치라는 건 어떤 가치를 뒀는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막연한 another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앞에까지는 서술형으로 낸 만한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었으나 뒤에 뭐로 시작을 하고 있지?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 더불어서 여러분들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어 챙겨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앞문장에서 너의 두뇌가 빠르게 어떤 가치를 여기에 두고 어떤 가치는 저기다가 뒀어.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야? 너로 하여금 균형을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균형은 우리가 맨 처음에 초반에 얘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 디테일의 밸런스를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를 했다라는 거야?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장 가기 전에 어법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할까? 디아덜이 왜 왔을까? 앞에서 어나덜인데 여기는 왜 디아덜일까?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어나덜은 어떤 가치인지 잘 알지 못해서 막연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런스, 즉 균형이야. 여러분들 그 시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소는 결국에는 중립을 지키기 전에 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치우치게 되어져 있죠. 즉 두 쪽의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 방향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방향이니까 정확해서 당연히 디아들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신은
단지 extract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스프캔해서 데이터를 단지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스프캔을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정보, 라벨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겉에 있는 그냥 포장지만 봤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서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라는 나래의 법 B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B가 강조가 돼야 돼. 우리는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봇이라면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걔네들은 단순히 정보를 뽑아내기만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의 선택에 있어서 신체로부터 오는 피드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질문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가 됩니다. 기회비용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변형 포인트 선생님이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특히나 자, 연결어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옛날에는 연결어구가 객관식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만에 하나 풀어봤다면 알겠죠? A하고 B를 빵빵 뚫어 놓은 다음에 다음 중 A, B에 들어갈 연결어구로 잘 연결이 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객관식이 나와.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선 사라졌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이거를 시험에 내고 계십니다. 이번 지문이 연결어구가 2개 이상 나왔으니까 같이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try to가 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주어가 trying이라는 동명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해석을 해보면 모든 것을 생산을 해 yourself. 어떻게? 스스로 또는 너 혼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would mean 무엇을 의미하나 해서 목적절을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사이에 접속사 대생략됐습니다. 뒷문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너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너의 시간과 너의 자원을 사용을 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부분은 for which를 해석하지 않고선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사실 for which 뒷부분도 내용은 조금 어려워.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같이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봐야 된다? 뒷문장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뒤에를 보자. 너가 high cost provider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비용자라는 겁니다. 고비용자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거든. 자, 그럼 당연히 두 번째 문장 바로 봐야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두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translate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냐면 너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더 낮은 생산율, 더 낮은 수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면 더 어렵게 생각하거든.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뜯어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뭔가를 생산함에 있어서 고급진 일도 있지만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너 혼자서 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뭐가 되냐면 비용을 많이 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하이 코스트 프로바이더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비용을 많이 댔기 때문에 수입도 적어질 것이며 그만큼 생산도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봐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됐다면 나머지는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문장 예시가 나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연결어구 변형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비록이죠. 접속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마도 be good at 아마도 능숙할 수 있습니다.
있다. 뭐 하는 걸 잘하냐면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줬죠. 레코드 키핑,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걸 의사들이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잘할 수 있냐면 그 진료 약속을 또 잡아내는 것 또한 이제 의사들이 매우 잘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를 의사들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뒤에를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앞에가 접주동 나왔었고 뒤에가 주동해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it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가주어, 진주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이 그 의사들의 흥미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의사들이 이런 걸 잘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 hire someone. 누군가를 고용을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고용을 하고 싶어 한다야.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주제문에서 예시문으로 시작이 되는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 기억은 for example로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같이 보죠. The time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 time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겠어? 그렇죠. 의사가 사용하는 시간이야. 뭐를 사용했는지 목적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To keep records, 이러한 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사가 사용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그들이, 즉 의사들이 아마도 뭐 할 수 있었던,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이야. 그리고 오랜만에 조동사 have pp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해석 하나만 챙겨주세요. 그래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어. 뭐 한데 사용할 수 있어? spend 시간 동사 ing. 이 시간이 요 앞에 갔습니다. 마찬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어. 의사들이 아마도 환자를 보는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던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keeping records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라는 얘기가 다음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이기 때문에 시간이, 근데 어디에 보내진 시간이? 그들의 환자에게 보내진 시간이야. 맞죠? 그 다음 본동사가 is가 나왔습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 갈 거예요. 기회비용은, 즉 뭐 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만에 하나 그 의사가 진료 기록을 했을 때 생기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회비용 같이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 전체의 키워드 핵심이자 토픽이 기회비용이야. 말 그대로 기회비용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예시를 든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회비용이 뭔지를 모른다면 여기를 봐봐. 의사들에게 있어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회비용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이 기회비용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 한번 보도록 할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때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A라는 선택사항과 B라는 선택사항이 있는데 내가 만에 하나 A를 선택을 했어. 그럼 B를 자동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잖아. 그럼 그 B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시문으로 돌아올게. 이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의사들에게 있어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그러면 생각해봐. 진료 기록을 작성을 하고 있어. 그럼 뭐를 포기해야 돼? 환자들을 진료를 보는 것을 포기를 해야 돼. 근데 환자들 보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환자를 진료하는 그 행위를 포기한다면 기회비용이 당연히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 하나가 생겼습니다. 알고 푸는 어휘 하나. 이 자리에 하이가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외워서가 아니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이야. 다양한 영어 지문을 공부하다가 보면 상식과 지식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6번째 보도록 할게요. 2번째 연결어구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야, 그러니까 앞에 상황에서 기회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뭐를 하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우리 find 대표적인 오형식 뒤에 순서 가볼게. 목적어, 목적보호예요. 자,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이거 어법 문제였었죠, 우리가. 그래서 어법 문제는 풀이를 따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어법 나왔었던 거, 밑줄이 있었던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내신에 안 나오겠죠?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보통 선생님들이 하나 정도씩 더 끼워 넣거나 아니면 요번에 만에 하나 여기 형용사 자리에 밑줄 쳐져 있었다. 그럼 선생님들이 부사로 바꿔서 다시 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선생님들이 쏟아내서 서술형으로 어떤 문제를 내시냐면 너네들 모의고사 기출이 결국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 밑줄 쳐져 있던 것들을 선생님들이 밑줄을 치시고서 자 이게 왜 답인지 그 답의 원리를 네가 작성하라라고 내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풀이 영상도 학습한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오셔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이 이중으로 될 만한 것들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 advantageous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거 어법뿐만 아니라 어휘도 중요해. 투부정사 하는 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법 계속 갈 겁니다. 만에 하나 학교 시험이라면 나라면 find 목적어 목적보호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죠. 목적어가 이시야. 빨리 뭐 찾아야 돼?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찾아내셔야 돼요. 해석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들은 항상 알 수 있게 된다. 기회비용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앞뒤 연결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C가 시작이 될 거예요. 7번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뭐 했을 때 사실은 같은 내용 얘기할 거예요. 조금 달리 설명할 뿐입니다. 뭐 했을 때 의사가 전문적으로 했을 때 무엇을 전문적으로 했을 때 의사 진료를 공급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쓸모없는 단어는 버리셔도 돼요. 한마디로 뭐 했을 때 의사가 의사 진료만 전문적으로 했을 때 라는 얘기야. 그리고 더불어서 뭐 했을 때 고용을 했을 때 누군가를 근데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사람 진료 기록을 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진 누군가를 고용을 했을 때라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거야?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그렇죠.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절에 해당되는 요 자리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아싸, 여태까지 나왔던 서술형 중에서 제일 짧아. 엄청 좋죠. 그냥 얘 외웠으면 좋겠어. 왜냐면 제일 짧은데 제일 복잡해. 선생님이 아무데나 서술형 안 뚫어 놓는다 맞죠?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서 서술형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어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좀 외워주세요. 이해되시죠? 뒤에 가도록 할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이 상황은 기회비용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지는 상황이야. 당연하죠? 공동의 결과, 그러니까 이 공동의 결과라는 것은 내가 고용한 사람과 그리고 내가 같이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지금부터 어법 폭격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지금 어때요? 문장 구조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비교급, 주어 동사, 비교급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앞에 있는 will be가 지금 2번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렇게 will be가 생략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석은 고스란히 will be를 넣으면 될 거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은 훨씬 더 낮아지고 거기에서 뒤따르는 결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내서 한번 끊어볼까? 선생님이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관계대명사긴 한데 여러분들 내년에 EBS 연계교재 사실 내년도 아니다. 한 7, 8개월만 있으면 이제 EBS 연계교재 공부하는 수험생 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자 우리가 EBS 연계교재 공부할 때 유사관계대명사니 뭐니 해서 듣보잡 어법이라고 선생님은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런 어법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냥 쉽게 가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적어줬다. 뒷문장이 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어? 뒷문장이 불완전할 거야. 뒤에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앞에 ER 그리고 ER 그 다음에 then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끝? 그렇지. 비교급이야.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습니다. 유사 관계대명사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 앞에 있는 비교 대상이 이 주어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뜸들이는 이유는 뒤에 것 때문에. 자,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 otherwise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나중에는 otherwise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의 상황, 이만큼의 앞의 상황과 요만큼의 뒤의 상황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요만큼이라고 보여지죠. 이 otherwise가 누구에 대한 반대 상황이냐면 주저를 통째로 뒤바꿔 놓은 otherwise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여기부터 한번 해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만일 그 의사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얻어질 수 있는 비용, 얻어질 수 있는 그 공동의 결과보다 뭐 했을 때 의사가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고 이런 사람을 고용했을 때 훨씬 더 낮은 비용,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핵심으로서는 would라는 조동사도 결국에 선생님이 otherwise를 unless로 바꿔줬어. unless를 달리 얘기하면 if 나시죠? 우리가 if 들어가면 가정법 생기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가정법 시제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would가 왜 쓰였는지 밑줄을 치는 변형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고 잘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를 해줄 것.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져 있을 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래서 사실 짧은 거니까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선생님은 otherwise를 이제 풀어서 문장으로 써라라고 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딴 거 없어.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 when 말고요. unless만 적어줘. 그래서 unless부터 record keeping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지문 전부 다 어법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내용도 어려웠었고 변형으로 될 만한 포인트 정말 많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온갖 색깔을 거의 다 쓴 변형 포인트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24번과 29번은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힘겨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4번과 29번 문제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